반갑습니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자, 7주차 3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심리 상담, 상담 이론에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지나면 시험을 칠 건데요. 시험을 어떻게 칠 건지 우리 선생님들 걱정되시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오픈북으로 진행될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가 배운 데까지는 아마 하게 될 것 같으니까 범위는 1장에서 5장까지 시험 범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안내는 조교나 까대님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험을 치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즐거운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2차 시에서 잠시 남았던 프로이드 이후의 정신분석은 크게 두 유형으로 발전되어 있죠. 정신분석 이론을 수용하면서 발전된 이론으로는 자아심리학, 대상관계 이론, 자기심리학이 해당됩니다. 다른 유형은 프로이트의 핵심 가정들을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이론을 발전된 정신역동 이론들이 있는데 융은 분석심리학이랑 아들러는 개인심리학과 오토랭크는 그리고 호나이는 그리고 슬리버는 프롬 등의 신프로이드 학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프로이드에 의해서 많은 심리학이 발전해 왔죠. 두 번째, 인간중심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중심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로저스라는 학자입니다. 오늘날 상담심리학에 크다란 영향을 미친 인간중심 이론은 로저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로저스는 1902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에서 태어나 위스콘신 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에 진학했지만 심리학에 더 흥미를 느껴서 1931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로체스터 상담소의 연구원으로 그리고 소장을 거쳐서 위스콘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했죠. 그 이후로는 1964년 캘리포니아주 라이올라의 참인간연구소에서 상담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기면서 전 세계에 널리 전파했습니다. 로저스는 미국 심리학회가 심리학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탁월한 공헌을 한 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인, 전문직으로서 심리학의 발전에 탁월한 공을 세운 인사에게 수여를 하는 상, 둘 다를 받은 최초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회나 심리학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탁월한 공헌을 한 학자에게 수여하는 상과 그리고 그 전문적으로 심리학의 발전에 탁월한 공을 세운 인사에게 주는 상, 둘 다 받은 최초의 심리학자라는 거죠. 저도 로저스 이론인 인간중심 이론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로저스는 1942년 상담과 심리치료를 저술하면서 비지시적인 상담 이론을 제안했고요. 로저스는 지시적인 상담과 비지시적인 상담에 관한 철학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로저스는 엄청 사람에 대한 존중이 가장 크게 자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로저스는 내담자 중심 치료를 기술하면서
무엇보다도 내담자의 중요성과 중심을 강조하는 내담자 중심 이론을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975년에는 인간 중심적 접근을 저술을 하면서 그 이론은 인간 중심 접근으로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로저스는 지시적인 상담과 비지시적인 상담에 관한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고 또 그 깊은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목적에서의 차이는 지시적 상담은 내담자가 달성해야 하는 바람직스럽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목표를 상담자가 선정한 후에 내담자가 그것을 달성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보는 거죠. 이는 내담자는 목표를 선택할 만한 충분한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지시적인 상담이죠. 근데 상담자가 내담자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지시적 상담에 해당하는 거고 비지시적 상담은 내담자 스스로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기초를 하고 있고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 약간의 통찰만 있다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지시적 상담은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지시적 상담은 심리적으로 독립적이고 심리적 통합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시적 상담은 사회적 동조와 무능한 사람의 지도할 유능한 사람의 권리에 높은 가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시적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적 상담은 내담자가 표현하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시키고 비지시적 상담은 문제가 아니라 내담자 자신에 중점을 두는 거죠. 즉, 내담자는 상담 경험을 통해서 현실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통찰력을 갖는다면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현실에 적응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지시적 상담은 지적인 면보다 정서적인 요소, 과거보다는 현재 상황과 치료적 관계에 중심을 뒀다는 겁니다. 이후로 로저스는 내담자 중심 치료를 기술하면서 비지시적 상담보다는 내담자의 중요성과 중심을 강조하는 내담자 중심 이론을 제안합니다. 1961년에는 인간적 성장을 저술하면서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경험 중심적 상담 이론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한편 로저스의 그의 동료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내담자 중심 접근이 기본 가설을 계속해서 검증하고 심리가정과 치료 방법, 내담자의 치료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내담자 중심 접근을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죠. 그러면서 로저스의 상담 이론은 상담 장면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생활지도, 산업화 현장, 집단,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등 광범위한 범위로 확대되고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저스는 인간 중심적 접근을 저술하고 그 이론을 인간 중심 접근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로저스는 타고난 상담자로서의 그의 성격이나 상담 접근으로 인해서 많은 상담자들에게 성인으로 불리고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인간 중심 이론을 인종, 국제관계, 세계평화의 성취 등 더욱 폭넓게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중심 접근은 정신분석과 행동주의 접근의 대안적인 치료 방법으로 더욱 관심을 받고 발전하게 됩니다. 정신분석과 행동주의 더불어 3대 이론으로 불리게 되죠. 이처럼 로저스의 인간중심 접근은 인본주의 이론에 기초한 가장 대표적인 상담 방법입니다.
애매하고 추상적일 수 있는 인본주의 접근을 과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도 인간중심 이론을 바탕으로 내담자를 대하기 때문에 내담자를 어떤 가치나 그리고 모든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 다음 내담자는 자신이 통찰할 수 있고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 가능하다는 기준을 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의 효과성이 훨씬 더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인간중심 이론에 있어서 인간과는 내담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존경과 신뢰의 분위기만 갖추어진다면 내담자는 충분히 통합된 방식으로 대처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로저스의 인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다고 봅니다. 인간중심 이론이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상담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타인을 무한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의 세 속성인 일치성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공감적 이해가 내담자에게 잘 전달되면 내담자의 잠재력과 성장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내담자는 보다 개방적이고 통합된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인간중심의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인간중심의 세 가지 개념을 보면 일치성, 무조건적 긍정, 관심, 공감적 이해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로저스의 인간에 대한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인간 중심 상담의 핵심을 이루고 심리 상담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거죠. 우리도 인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 그리고 인간은 선함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본성적으로 선함을 가지고 있는 그 선함의 어떤 접점을 건드리기만 하면 인간은 변화한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중심 이론의 인간은 누구나 믿을 만한 존재이고 인간은 모두 자아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성이 있는 거고 모든 개인은 자아실현의 동기와 욕구만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개인마다 자신의 독특한 관점을 통해 세상을 감지하고요. 인간은 외부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인간중심 이론의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심 이론의 주요 개념은 유기체로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언행, 그리고 신체적인 모두를 포함한 전 인격체로서의 개인을 자칭한다. 그래서 유기체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실현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로저스는 모든 존재는 자기를 성장하고 향상시키려는 경향성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를 실현화 경향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치의 조건인데요. 가치가 있고 없음을 규정짓는 외적인 조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인간중심 이론의 주요 개념, 그리고 인간중심 상담을 하자면 상담 목표를 어떤 것으로 세우는 것이 좋으냐, 내담자의 자기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도록 돕는 것이 상담 목표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가치 조건들의 해제를 통해서 거짓된 자기에서 벗어나서 진실한 자기를 발견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자기 확신과 자기 이해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도움으로 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유기체적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정대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인간 중심의 상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념의 그 유기체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유기체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언행, 그리고 신체적인 모두를 포함한 전 인격체로서의 개인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리고 로저스는 유기체의 원리란 개인이 취하는 어떤 행동이 가치 있는 일처럼 느껴질 때 그 행동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인격체로서의 개인은 모든 경험의 소재이고 경험은 나에게 최고의 권위이다 라고 하면서 유기체의 경험을 중시하는 거죠.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가치를 형성해 나가고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 속에 스스로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정까지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의 전체는 현상학적 장을 구성하는데 그 현상학적 장이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을 의미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나 사건, 즉 외적 조건이 아니라 개인이 대상이나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주관적 현실로 보는 겁니다. 로저스는 현상의 장은 단지 경험하는 개인에게만 알려질 수 있는 게 자신의 참조의 틀이기 때문에 현상의 장을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적 참조의 틀에 기반하고 공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실현화의 경향성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로저스는 인간의 성장과 완성에 도달하는 인간의 존재성을 성취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고 유전적인 구성으로도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인간의 모든 변화는 실현화의 경향성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졌을지라도 유기체의 완전한 발달에 대한 전적인 어떤 부분은 자동적이지 않고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 능력은 이미 내담자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지만 상담자가 내담자의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현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치의 조건화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자기존중 그리고 이런 것들로 해서 욕구도 발달한다고 봤죠. 아동은 부모와 같은 중요한 인물의 양육 태도와 행동에 따라서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고 부정적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른들에 의해 주입된 가치 체계를 내면화하게 된다고 보는 거죠. 즉 가치의 조건화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된 가치의 조건화는 유기체로서의 실현화 경향성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아동은 의미 있는 대상이나 즉 부모로부터 긍정적 자기 존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 경험을 부정하거나 그토록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치의 조건화는 인간 중심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즉 독특한 존재로서의 자기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발달 과정은 실존적 존재로서 자기 경험과 불일치를 이루면서 심리적 문제와 부적응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림 5-1을 교재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욕구나 부모의 가치관이 내면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가치의 조건화가 형성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담 목표를 세울 때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확신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담자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을 12단계로 나눠보면 첫 번째 내담자가 도움을 받으러 온다. 두 번째는 도움을 주는 상황이나 즉 상담 상황이 규정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상담자는 문제에 관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내담자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표현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감정이나 그 밑바닥에 놓여 있는 감정에 대해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5단계는 내담자의 부정적인 감정이 완전히 표현되면 뒤이어서 성장에 도움되는 긍정적인 충동이 다소 시험적으로 약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6단계에서는 상담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감정도 수용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7번째 단계는 통찰하고, 즉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전체 상담 과정 중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8단계에서는 가능한 선택과 행동 방향을 명확하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단계에서는 약하기는 하지만 대단히 중요하고 적극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단계로서 그리고 10단계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더 완전히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용기를 얻어서 그리고 감에 따라서 더 많은 통찰이나 더 완전하게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11단계에서는 내담자는 더욱더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단계이고요. 12단계는 마지막으로 내담자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점차 없어진다고 느끼게 되고 상담관계를 끝내야겠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담 과정은 12단계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담 기법으로는 일치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중심 이론을 상담하는 겁니다. 일치성 혹은 진솔성은 상담자의 3가지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치성은 상담자가 진솔하고 솔직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진솔성, 현재성, 개방성이라고도 하고요. 즉 상담관계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감정이나 태도를 거칠이 없이 진솔하게 인정하고 개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치성이 없다면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본인의 공감이나 이해도가 일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담자는 불안해하고 신뢰를 잃게 되면 상담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중요한 요인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무조건적 수용을 의미하며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기술하는 동의어로는 돌봄이나 칭찬, 수용, 존경, 비소유적 온화 등이 있는데, 로저스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내담자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것은 정말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운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감적 이해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말로는 공감이나 이해를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 공감적 이해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내적 세계나 내적 참조의 틀에 근거해서 내담자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감이나 정확한 공감, 공감적 태도, 공감적 자세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내담자를 정말로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되어 봐야 된다는 거죠. 역지사지처럼 완벽하게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내담자로 하여금 신뢰가 믿어져야지만이 그 사람을 나를 정말 이해하구나 하면 정말 그 상담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중심 이론 중에 인간중심 상담의 발전과 공헌 부분은 인간을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여유를 주었을 때, 그리고 치료관계의 질적 측면이 내담자에게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상담자 자신이 치료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해
했고요. 상담자의 기본적 태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내담자에게 다가서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간중심 상담은 다양한 사회 문화 집단의 인간관계 영역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갈등과 긴장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5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험은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뭐 또 어렵다고 한다 오픈북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걱정 안 하시고 중간고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